복합 좀 잘못했나 보다. 1단계하고 저는 전조 증상은 좀 곧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조 증상 5가지까지 해서 시간을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아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했던 영상들을 제가 이제 했던 시간들이 좀 있어서 보니까 좀 너무 딱딱한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그렇다고 말을 많이 했던 그 제 영상을 보니까 말을 많이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약간 강약 조정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하고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보는 게 되게 쑥스러워서 안 봤는데 어젯밤에 어쩌다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 말이 좀 빠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나 다른 데서 뭘 이렇게 했었을 때도 말이 좀 너무 빨라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혹시 속도감이 좀 빠른 느낌이 드시면 빠르다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받지 않고 이따가 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실제로 보는 부분들을 볼 건데 거기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보면서 체크해 보면서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매매일지 보면서 체크하는 거 얘가 먼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PPT 오늘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매매일지 쓰면서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딩의 원칙을 정하고 순서대로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바진하고 1단계, 시바진하고 1.5단계인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 5가지까지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의 원칙은 저희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가장 첫 번째 큰 원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과 프리미엄 차트 또 RSI가 같은 방향으로 L2에 L에 LL에 L 그리고 골든 크로스까지 그리고 숏 방향이라면 S2, S3 그 다음에 S 스마트의 SS 그리고 스마트의 RSI가 S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까지 같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코인의 하나가 비트코인은 LL인데 어떤 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SS예요. 그러면 그런 건 가급적 피하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살과 큰 바람이라는 말씀을 늘 드리죠. 비트코인이. 그 대세를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게 특히나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코인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에 있는 코인들을 잡으신다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과 타점을 잡으실 수 있다면 트레이딩에서 그렇게 뭐 실패를 하거나 손실을 보거나 하는 일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그널대로 진입하는 거, 고야라인 가격, 그 다음에 깜빡이 시그널, 캔들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가장 시바지노코가 가장 안전한 거래법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사실 고야 차트가 어떤 차트입니까? 제대로 보고만 들어간다면 정말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차트가 어딨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SS의 S야.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물살이 막 내려가다가 갑자기 RSI가 움푹 패인 초록색의 움푹 패인 어느 곳쯤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RSI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밑에 움푹 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쑥 올라가는데 거기 갑자기 L있다가 아주 호기롭게 떴어요. 그것도 올라가는 기울기가 있는 모양의 초록색에서 거기서 고야라인 밑에 있는 캔들이 형성된 지금 그 코인의 가격에서 롱 잡으면 되나요? 맞아요. 아니 잡아도 돼 사실은요. 왜냐면 시바지노고의 방법이 아니라면 잡아도 돼요. 그리고 그게 더 떨어진다는 50%의 가정하에 그거 견디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괜찮던가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에 어떤 그 성공이 내가 저번에 한번 해서 와 이거 진짜 L호를 타고서 쑥 해서 올라가더니 갑자기 언덕백이 초록색에서 L이 떠서 올라가더니 갑자기 빨간색 고추장이 딱 묻어가지고 그냥 그 S 산을 향해서 산을 꼭대기를 향해서 RSI 베이스라인을 홀딱 넘어 그러더니 고야 라인을 넘어서 하늘 끝까지 가는 그런 정말 럭키비키한 일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 맨날 1.2%밖에 안 먹고 많이 먹어도 5% 먹으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시간을 견뎠는데 중요한 거
거기서 계속 갈지, 거기서 떨어질지, 또는 가다가 꺾여서 장대에 음봉을 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성공, 두 번째, 야 수익률 대박이다. 그리고 저번에는 시드를 뭐 100만 원만 넣었는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1000만 원 넣어도 왠지 될 것 같아. 그림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들어갔어요. 했어.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넣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얘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 넌 두 번 성공하더니 돈 많이 갖고 왔구나. 청산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정확한 자리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우리가 레버리지 좀 더 쓸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안 씁니다. 왜냐면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쓸 수 없고, 좀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래소가 알아요. 이 고래들이 내까지 거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고 내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게는 아닐지라도 아마 분명히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그널의 반대 방향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해보고 싶으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왜 그 잭슨홀 미팅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저 데모 트레이딩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빙엑스를 들어가서 제가 데모 트레이딩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RS 레디 숏이 떴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더가 아니고 뭐였지? 하여튼 그때 비슷한 BCH를, 왜냐면 제가 BCH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더니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어가서 꼭대기에서 곱하기 3 썼어요. 원래 저 2밖에 못 쓰는데 데모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을 썼는데 완전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물론 BCH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막 내려오면서, 그때 상황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횡보하다 또 올라가고 횡보하다 또 올라가고, 그래서 어느 때 마이너스긴 했지만 결국 어쨌든 내려오면서 제가 데모 트레이딩을 했을 때 수익률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캐시로 했을 때 한 뭐 1900달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본 적도 없는, 제가 해본 트레이딩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실전에 썼었으면 정말 대박이었겠네.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약간 의심스럽거나 내가 해보고 싶지만 내 돈으로 하기 아까울 때 빙엑스에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사이트에 있죠. 우리 사이트에 그 $10,000 주시잖아요. 근데 땄다 그래서 주거나 잃었다 그래서 달라 그러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연습해보라고 우리 의자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보시되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어떤 기본 원칙에서는 가급적 이거를 내가 대응할 능력이 있으실 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로 유민호 대표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다고 하죠. 물론 저에게 당연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어떤 기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매매를 하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깨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마 수익이 잘 나실 거고 대응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매매법이면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고야 라인에서 매수가를 잡으시고, 포지션은 캔들에 있는 그 시그널, 깜빡이는 그 고야 시그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 시그널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주세요. 며칠 전에 그 카톡방에 올랐어요. 백진방인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올리신 분이 계셔서 제가 주제넘게 거기다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언제가 됐든 내 눈에 보이는 그 즉시 시그널이 반대라면, 그리고 1단계시라면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타점은 다시 기다리면 언제나 오죠. 왜냐면 우리 캔들은 고야라인을 너무 좋아해요.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RSI를 S로 떨어뜨리면서 내려와서 고야라인 맞고 다시 올라가죠. 반대로 캔들 밑에 고야라인 밑에 캔들이 있을 때 저 밑에까지 언제까지 쏟아지나, 네가 죽을 때까지 가나보다 하다가도 RSI가 톡 올라오고, 시간에 따라 그 다음 시간에 톡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어때요? 시그널이 따라 올라갑니다. 왜냐면 고야라인은 제가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적은 시도로 많이 하시고요. 정말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익숙해진 듯해서 다시 시드를 늘리면 또 알아요, 거래소가. 네가 돈을 갖고 왔구나. 네. 갖고 왔네. $200 하더니 갑자기 200만 원은 왜?
그리고 사실 200만 원 안 넣지 1000만 원 넣잖아요. 그죠? 알아요. 알아서 또 나의 심리를 자꾸 흔드는 일을 해요. 이게 단순히 제가 거래소가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래소가 아는 걸까요? 아니면 내 심리가 거기까지 가버린 걸까요? 맞습니다. 내 심리가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미 오늘 1%를 내는 게 아직도 불안하고 한데 좀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이미 나는 1% 오늘 한 100번 한 사람처럼 원금에 한 뭐 몇 배 정도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 괜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정말 내 심리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하는 건 스폰서와 상의하십시오. 혼자 돈을 늘리시는 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급함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급함을 버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순서대로 꼬박꼬박 찍어서 해보시는 걸 하시면 조급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한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XRP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고점과 저점이라고 하는 우리 2일, 1주, 3주에 있는 그 고점과 저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더 좁은 폭으로 횡보합니다. 저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제가 3일 전에 제가 저점이라고 해서 2.68인가? 2.86인가 걸어놨어요. 근데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진짜 거의 한 달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안 와가지고 제가 조금 높여놨어요. 근데 우리 그저께 비트 막 110K를 깨고 밑으로 109까지도 살짝 찍었죠. 그렇게 내려갈 때 이거를 걸어놓은 걸 지워야 되나 어쩌나 막 이랬는데 사실 결국 XRP는 안 잡혔어요. 안 잡혔고 2.9 몇 가지 가고 제가 86까지 걸어놨는데 거기는 안 걸렸거든요. 근데 비트는 걸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매일매일 브리핑이 나오는 그 자리 있죠. 매일매일 브리핑이 나와서 오늘의 저점, 꼬리 잡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저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뭐 100개를 거미줄 쳐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개까지는 거미줄 못 치고요. 한 2개나 3개 나는 안 데리고 갔다 이러면서 내내 땅을 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저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의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야수의 심장 자리 뭔지 아시죠? 우리 오프로님 항상 이제 야수의 심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비슷하게 오길래 제가 살짝 높여서 했더니 이렇게 톡 걸렸어요. 제가 그 10%도 제가 1000불을 걸어놨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게 5.36% 수익으로 그냥 익절했어요. 네. 그랬더니 내려가요. 이럴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아니 내가 팔았는데 더 올리다니 이것보다 내가 팔았는데 내리니까 진짜 나이스 타이밍 뭐 이런 얘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오늘 아침에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로 제가 아침에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 자리가 거의 와간다. 이제 우리는 오늘 밤 야수의 심장이 필요해요. 막 저희들끼리 그런 카톡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걸 깨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했던 시간에 제가 아까 원칙대로 순서대로 했었던 그거 고야 뭐 도미넌스를 보고 마켓 도미넌스 보고 라인 한번 쭉 본 다음에 라인 차트 한번 보고 비트 보고 우리가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쭉 볼 때 절대로 조급증이 생겨서 볼 수 없습니다. 차트를 볼 때 저희끼리 늘 하는 얘기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나 혼자만 알거나 저 혼자만 경험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낸스를 보거나 이렇게 알람 쓰시면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면 사이트 들어가는 거 막 OTP도 입력해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뭔가 알람이 막 와 그러면 얼른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좀 제가 아는 거 있으면 그냥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낭패예요. 반드시 낭패예요. 진짜 차트를 정확히 보고 들어갈 때는 제가 조금 살짝 마이너스가 되거나 해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봤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지지는 어디고 저항이 어디고 어디까지 맞고 떨어지겠네, 맞고 올라가겠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보고 막 조급증이 당장 들어가지 이러면 10중 8구 거의 한 8번에서 9번은 진짜 차트 보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핸드폰이 너무 편리하고 좋지만 이렇게 보고 막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정말 하지 말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급증을 없애는 건 차트를 보는 순서대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 순서대로를 명확하게 지켜서 가신다면 조급증은 없어지더라. 네.
그렇게. 그리고 트레이딩 시간은 앉아서 내가 차트를 찬찬히 볼 수 있는 그때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 번 거래하시고 이게 분명히 내가 평생 먹고 살, 손가락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나에게 머지않은 미래에 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더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떤 코인을 사야 되지? 언제 들어가지? 얼마에 들어가지겠죠? 그 다음에 익절 언제 할지, 손절 언제 할지 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다 됐어요. 방향성을 보고 어떤 코인 방향성 보면서 캔들 시그널 어떤 거 보면 할 수 있죠. 가격은 고야 라인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1.2에서 2%의 TP를 설정해서 익절한다. 손절은 언제? 시그널이 바뀌면. 맞습니다. 이렇게. 자, 아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만 제가 할 거예요, 오늘. 시바지노고를 할 건데. 자,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핑크색 라인은 뭐냐? 고야 라인이에요. EX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 아주 믿음직스러운 1시간 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을 스코어로 만들어서 그 스코어를 도식화해 놓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누구나 명확하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캔들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특히나 그 핑크색 라인은 정말 믿음직스럽다. 제가 어제 이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고해라를 보고 하시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아주 기본이지만 이동평균선은 좀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평선이 우리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각각 쓰는 그 차트쟁이들, 트레이더들이 하는 것들이 뭐 각자 설정하는 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그냥 소문으로 듣고서 어렸을 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삼성을 좀 다녔어서 우리사주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23살 막 요때 제 억년이었습니다. 억년이. 왠 줄 아세요? 제가 우리사주 제가 삼성 전기를 다녔는데 우리사주를 이제 왜 주잖아요. 근데 나한테 배당된 건 얼마 안 되는데 주식을 잘 모르고 안 사는 사원들이 있었어요. 여사원들 거. 그래서 제가 그 양도 받아서 제가 다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000주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 전기 주식이 98,000원, 9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도 좀 그 가격이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억년이라 그랬어요. 저희 악랄한 백대리라고 하는 그 남자 대리님 있었는데 백대리한테 혼났다고 저희 여사원끼리만 얘기하면 참 어디 억년이한테 막 이런 얘기 저희가 했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사주를 받고 그 선배들이 주식을 하면서 약간의 생활비를 버는 걸 제가 보고요. 그래서 캔들이 뭔지는 몰랐고 뭐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냥 뭐 우량주 뭐 백대기업 뭐 이런 거 코스피 백지수 이런 거만 이제 보고서 했었을 때 이렇게 봤는데 하나도 뭔지 몰랐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그난 30년 만에 제가 이거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좀 이렇게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뭐 60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80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7시간의 흰선, 20시간의 60선, 20시간의 20선, 빨간색을 가리키는 60시간의 이동평균선 이것들이 아마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라인이어서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봤을 때 이제 이거에 우리는 뭐 모양새를 잘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좋은 차트를 구독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것들을 보면서 수익을 간단하게 1.2% 정도 낼 수 있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내고 차트 구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벌어져 있는 거 얘가 지금 닭발이라고 우리 선미아이가 얘기하는데 닭발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또 저희가 얘기할 때 정거장에 모여 있다, 휴게소에 모여 있다 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휴게소에 얘네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캔들의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야라인 기울기, 그 다음에 지금 추세가 횡보인지 상승인지 또는 하락인지 이것들을 확인할 때 캔들의 사이즈는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상승이죠. 어쨌든 이게 천천히 시간당 지금 여기서 L2 로켓 쐈잖아요. 그저께 로켓을 쏜 순간은 사실 완전한 장대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뭐 L3나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 그야말로 로켓이거든요. 로켓을 빵 쏴서 되게 컸죠. 컸는데 얘가 만약에 1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5시간 정도 또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된 거라면
첫 번째 시간에 요만큼, 다음 시간에 요만큼, 또 잠깐 내렸다 요만큼, 다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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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작지 않은 캔들들이 모여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는 이렇게 확 올라갔지만 사실 이때도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제가 그 BCH를 반대로 데모에서 해봤을 때처럼 그런 마음을 주는 곳이긴 하죠. 그런 심리를 일으키는 곳이죠. 캔들이 작을 때는 횡보하는구나. 횡보할 때 보면 이동평균선은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건 흰색, 노란색, 빨간색이건 간에 모여 있어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정해서 휴게소에 들어앉아서 이것들이 회의한대요. 그죠? 횡보하고 있다는 건 모여서 계속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로 갈지 계속 방향성을 못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RSI 한번 보시면요. 갑자기 S 떠서 갑자기 조금 내려가는 듯하더니 내려가지도 못하고 조금 내려가든지 베이스라인에 걸려서 L 떴다가 다시 또 S가 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겠죠. 보통 이제 시바지노고 하면 여기서는 보통 뭐 S, L 떴으니까 올라갔다가 고혈압 맞고 내려오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보이시죠? L2 하나 둘 셋 넷 했더니 고혈압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아직은 여기가 지금 역배열에서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모이면서 정배열인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얘처럼 모이면서 정배열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시바지노고 1단계는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서 1%는 먹고 나옵니다. 그죠? 순식간에 1.1을 걸어놨다면 먹고 나와요. 근데 걸어놓지 않고 내가 쳐다보고 있거나 딴짓을 해버리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당연히 바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시그널이 바뀌는 상황까지 와버려요. 그러면서 시그널이 바뀌면 또 쑥 내려온 듯 하다가 다시 또 횡보하죠. 그러니까 오르면 횡보, 내리면 횡보. 이전 시간에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횡보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정배열과 역배열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좀 습관을 좀 들이시면 빨리 코인을 찾고 내가 지금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캔들 시그널에는 L123, S123 로켓과 RL, RS가 있어요. RL과 RS는 저희가 지금 시바지노고 1단계에서는 보지 않으니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RSI 시그널은 밑에 있는 거죠. 여기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베이스라인이 고야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으면 빨간색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데 얘는 S가 떴고 아직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 초록색이죠. 그럼 아직 안 내려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고야라인에서 걸쳐서 내려올까 말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선과 20선이 크로스돼서 거기서 이제 횡보하는 끝에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서 S가 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관관계를 좀 보시는 거 많이 볼 필요는 없지만 고야라인 가까운 데서 이제 1.5단계 할 때 할게요. L이 뜨거나 S가 떴을 때 내가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한 번씩 봐주시는 거.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1시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봐볼까? 방향이 어떻게 됐나? 2시간 있다 한번 봐볼까? 이런 데이터들을 스스로 만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캔들을 봐주는 게 좀 빨리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 봐주면 실패율이 떨어집니다. 시바지노고를 하면서 내가 수익 내려고 막 애를 쓰면 수익이 내면 내가 잘 보고 들어갔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수익이 안 나서 되게 저도 이제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죠. 정말 몇 달러도 안 되는 뭐 몇백 원 정도의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잘못 먹은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거 내가 수익 내는 거 아니고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잖아요. 내가 이거 오늘 청산을 당해도 괜찮은 돈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L이었을 때 S였을 때 혼자 막 말을 해보면서 녹음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글자로 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쭉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파워포인트이기는 한데 이거 한번 깔아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자 여기는 지금 역배열입니다. 근데 L2네요. 그럼 여기선 들어갈 수가 없네요. 고야라인 가까이 와서 아직 L2네요. 그럼 나는 롱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네요.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따 그 1.5단계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RSI 시그널의 상대 강도지. 저 이거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빨간 라인은 우리가 빨간색은 뭐라 그랬어요? 매수가 많다. 그죠? 빨간은 매수죠. 초록은 매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S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베이스라인을 홀딱 넘어서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아직 S가 안 뜬 상태예요. 내가 보기에 여기가 꼭대기인 것 같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RSI가 갑자기 약간 평평해지는 느낌이 나죠. 고양이라인 기울기 보는 것처럼 이것도 기울기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기울기를 같이 봤을 때 여기가 갑자기 평평해져요. 그러면 아직 S가 뜨지 않았지만 내려갈 수도 있으려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S가 떴어. 그런데 아직 초록색이 안 나왔죠. S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파는 사람들보다 아직은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쑥 내려가다 갑자기 여기 앞이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선의 라인에서 위쪽하고 아래쪽이 색깔이 반반 정도 되는 시간이 와요. 이렇게 초록색이 홀딱 묻죠.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저 이게 좀 헷갈린 거예요. 아니 S인데 내려간다면 근데 왜 빨강색이야? 이랬거든요. S 내려간다고 시그널. 왜냐면 고야가 그 거래량과 그렇죠. 거래량을 감지해서 저희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고 RSI도 똑같이 그것들을 먼저 감지해서 우리 라인 시그널을 보시면 초록색보다는 오렌지색 RSI 개수가 올라가는 그 점들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추세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우리 올라가면 내려가잖아요. 차트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원리로 S가 떴어. 그럼 이제 파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에 깜빡이 시그널이 뜨면 당장 들어가 아니잖아요. 깜빡이 시그널이 뜨면 나 이제 내려갈 거니까 준비해 라고 했죠. 그리고 준비를 당장 해야 될지 조금 있다 해야 될지 2시간 있다 할지 그럼 나는 액션을 언제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레디 했어요. S 깜빡깜빡 그럼 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고야 라인이 딱 붙으면서 액션 하면 그때 사시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내려왔죠? 내려오나 보다. 초록색 묻었네. 자, 아직 여기서는 S가 안 떴고 아직 L이니까 시그널에 RSI가 반대면 우리 안 들어가죠. 그죠? 첫 번째 고야 라인 전조 증상이 첫 번째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포지션과 RSI가 반대면 안 들어간다예요. 자,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안 들어간다일 때 아직은 들어가면 안 돼. S 떴네? 근데 깜빡이면 바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로. 한두 시간 보자 그랬죠. 근데 한두 시간 보면은 고라인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좋다고 들어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건 이제 하자는 거니까.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가 우위에 있는 게 빨강, 초록이 밑에 있는 거 매도가 우위에 있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 사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이 S와 L은 그때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색깔이 완전히 바뀌면서 기울기가 있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만이 완벽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야라인의 기울기만 얘기를 했잖아요, 여태. 그렇지만 60선의 기울기도 한번 보는 거예요. 7선의 기울기도 한번 보는 거예요. 왜? 7선이 가장 먼저 머리를 든다 우리가 얘기하죠. 똑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평평하게 간다고 볼게요. 약간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평평하게 가요.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 캔들이 있는데 갑자기 내려가다가 뚝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어요. 가까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뚝 이래요. 그럼 기울기가 꺾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7선이 맨 밑에서 꺾였으니까 S로 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그것까지 봐주시는 시간이 옵니다. 저도 사실 준비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똑 꺾여 있네요. 똑 꺾여 있는 그 시간이 와요. 근데 차트 보실 때 너무 이렇게 펼쳐서 보기도 하고 사실 좁혀서 보잖아요. 좀 좁혀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좁혀서 보시고 넓혀서 보시고 이제 우리는 1시간짜리지만 밑에 그 트레이딩 뷰는 4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시간을 조금 더 러프하게 보시면서 4시간, 주봉, 월봉까지 보면서
흐름이 이렇게 가네까지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지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바지너고 시그널이 바뀌었어. 그럼 롱이에요. 숏이에요. 롱이고 숏이고 롱이고 숏이고. 자, 이렇게 봤는데 이때 어때요? 횡보죠. 우리 횡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막 들어가면 좋겠지만 횡보는 늘 심장하고 바꿔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횡보일 때는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게 있죠. 고해라인 기울기가 일단 너무 평평해요. 그죠? 누가 봐도 평평하잖아요. 그랬더니 S1, L3 갑자기 또 S2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배열, 우리 아까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쫙 벌어지는 살아있는 닭발이 아닌 거죠. 모여있으면서 한 개는 좀 벌어져 있지만 두 개는 붙어 있거나 그리고 고해라인 붙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크로스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고해라인 기울기는 당연하고요. 밑으로 보셨을 때 지금 S1인데 아직 내려가는 흐름이 아직 안 탔고 초록색이 아직 안 나온 데는 지금 L3가 떠버렸어요. 그죠? 지금 1시간 차이로 지금 시그널이 바뀐 거거든요. 시그널이 자주 바뀌는 거는 횡보한다, 방향을 못 정했다. 그래서 변동 시그널을 우리 그 필터링 하는 거에서 자꾸 체크해 보시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트레이딩을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변동 시그널 있는 거 자꾸 체크하면서 좀 보거든요. 몇 개가 바뀌었나?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된 것이 바뀌었나? 아까 바뀐 게 또 바뀌었나? 방금 전에 지금 이거 그렇죠. 1시간 전에 바뀌었는데 또 변동 시그널이 떴어요. 우리가 변동 시그널인 상태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확정 시그널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시그널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S1 여기서 아마 깜빡깜빡 했겠죠. 여기서 지금 L에서 쑥 올라가서 여기서 변동 시그널에 이 시간에 떴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 시간에 또 변동 시그널이 또 떴어요. 자, 이때는 추세가 변하는 변동 시그널이고요. 이때는 방금 전에 바뀌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그널이 없어지고 다시 L3가 뜬 거예요. 그러면 S1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지만 변동 시그널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알람으로 오는 그 알람에서는 S가 없던 것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거 시그널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횡보하는지, 이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보시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그 조급함을 없애는 방법은 차트를 계속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 한 개를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 확정적으로 시그널이 있는 거, 내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을 찾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눈썹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바로 선생님은 아니고 그 선생님을 가르친, 그러니까 어쨌든 반영구 업계 이름을 그으신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그 아카데미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보는 것이 기술이다였어요. 제가 손님들의 얼굴을 하면서 손님들 눈썹을 해드리면서 뭐냐면 유행을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일자 눈썹 또는 갈매기 눈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맞아야지 하죠. 내 얼굴에 눈하고 눈썹 사이 간격이 너무 좁은 사람이 일자 눈썹 하면 그냥 여기다가 그 막대기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것이 기술인 것이 그 사람의 윤곽과 타고난 뼈의 모양, 이 사람이 눈썹 근육, 그 다음에 자기의 표정 근육을 쓰면서 생긴 얼굴의 근육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관자놀이가 이렇게 확 꺼져 있거나 한쪽은 꺼지고 안 꺼지고 한쪽은 위에가 꺼지고 한쪽은 뒤에가 꺼지고 이렇게 이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눈썹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보는 것이 기술이라는 말을 저는 너무 현장에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보는 것이 기술이라고 한다. 여태 보시느라고 자기 얼굴을 자기가 평생 봤지만 어디가 꺼진지 나온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자꾸 보인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하는데 진짜 보는 게 기술이에요. 여기서 내가 들어갈지 말지,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이 날지 또는 몇 프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서 정말 자신 있게 여기서 내가 딱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내가 이제 약간 대응력이 있는 사람이라 S1이 떴는, 사실 S1은 S1 우리가 L1이 있잖아요. 그거는 특별히 시간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S1은 그래도 금방 바뀔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서 좋아해요. 보시면 좋은데 호기롭게 제가 여기서 S1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여기 위에서 잡았다면 1%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거 내가 잘못 본 거잖아요. 시그널이 바뀌고 물론 결국 여기서 내려가서 다시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트레이딩에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시는 것을 해야지 예쁜 눈썹이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시는 걸 해야지만이 실패 없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그 실패 없는 트레이딩이 매일매일 쌓여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뭐 트레이딩의 신까지는 아니지만 내 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레이딩 순서 말씀드릴게요. 고야 도미넌스 보시는 거. 자, 이때는 고야 도미넌스는 매 시간 9분에서 10분에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전체 코인의 통계 점수예요. 통계 점수를 점으로, 수치로 또는 이 전 시간에 있었던 데이터와의 어떤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현재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고야 도미넌스예요. 고야 도미넌스는 어디 무슨 비트코인맨 마켓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고야를 운영한 고야 안에서의 도미넌스를 체크해서 보여드리는 지표고요. 자, 플러스 20점에서 마이너스 20점은 주요 코인이 횡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은 가격 순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그때 점수일 때 저기 마켓 도미넌스의 이것들의 모양의 흐름과 내림을 좀 보시면서 이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뭐 가격이 그냥 별로 크게 변화 없이 횡보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하고 이게 어차피 우리가 천천히 찬찬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포인트 점수하고 지금 현재 가격 비트가 이제 가장 큰 거니까 비트하고 이더 뭐 이 정도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보통 나쁘지 않더라. 이렇게 보면 내가 보는 실력이 되겠구나. 마이너스 25.1이면 그럼 이제 횡보하나 뭐 그보다 조금 내려갔나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은 좀 내려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점 플러스에서 50점은요 약간 사람들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비트가 오른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띄워주고 이러니까 갑자기 뭐 이더리움 ETF 그다음에 XRP ETF가 이제 올해 연말에 된다 이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제가 어제 이제 친한 지인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뭐 XRP를 제가 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코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업비트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이게 너도 하는 거면 이거 동네 사람 다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그 XRP가 약간 좀 졌죠? 3,000원까지는 아니었지만 4,010원, 4,006원 막 이럴 때 제가 얼마 좀 사보라 그랬더니 아침에 4,122원에 팔으라고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도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났다고 커피값은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하면 누구나 한다. 야 이거 하면 동네 사람 다 하는 거네. 이럴 경우가 저렇게 점수가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하고 정확히 코인이 뭔지 모르지만 사라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51점은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야 도미넌스는 가격의 오름과 내림까지도 볼 수 있는 지표이기는 해요. 단순하게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규정해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나? 진짜 실제로 우리 얼마 전에 막 그 잭스홀 하고 쑥 내려갈 때 있었죠. 그때 보면 진짜 다 점수 포인트로 옆에 있는 그 그래프 점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상관관계들을 눈으로 보시면서 이럴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이게 많이 봐지고 내가 이렇게 찍어가면서 보는 시간이 좀 오래되면 직관적으로 딱 보면 많이 파나 보네. 많이 올라가나 보네. 지금 횡보하나 보다. 이것까지도 조금 볼 수 있는 시간이 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래프 누르시고 옆에 이제 이 차트를 보실 때 제가 이거 꼭 말씀드려요. 마이너스 25.1인데 지금 포인트는 어때요? 밑에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5점이죠. 똑같은 25점이지만 이게 오르는 상황에서 25점인지 내리는 순간에 또 25점인지를 보셔야 해요. 여기가 만약에 25점이라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25점을 찍은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추세가 내려가나 보다. 아주 이렇게 확 꺾여서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지만 그 깊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지만 지난 시간보다 조금 내렸나 보다. 조금 오르면서 마이너스 25인가 보다. 그러면 마이너스 25에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면 지금 마이너스 25의 횡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그럼 그냥 횡보하는 장인데 전 시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네 내려갔네 추세 확인하시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와 여기 같은 점수이지만 다른 추세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뭐 보죠? 마켓 도미넌스 봐야죠. 자, 마켓 도미넌스입니다. 자, 총 볼륨이 이제 하루 동안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는 제가 8월 1일 날 한 거라서 아마 8월 31일 날, 7월 31일 날 데이트한 것 같은데 이때는 3조 8천억 달러였고요.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하여튼 할 때는 4조 1천 몇백 달러였어요. 몇백조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아마 어제 보니까 한 이 정도 금액의 볼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왔다 나가기도 했구나. 좀 더 들어왔구나.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을 눌러서 한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 시간에 비트를 좀 팔아서 이도도 좀 팔아서 알트는 쬐끔 팔아서 그래. 탑10 팔아서 알트 다 샀네. 이렇게 알트를 다 많이 샀나봐요. 그리고 알트 사고 누구는 USDT 좀 갖고 있으면서 조금 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 첫 번째 고야 도미넌스, 두 번째 마켓 도미넌스, 그 다음 세 번째 라인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너무 핫하고 장민 박사님 오셔서 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수를 우리가 볼 때 이 차트는 너무 직관적으로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잖아요. 차트를 볼 때 아까도 이건 특히나 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RSI가 그래 올라갔네. 그리고 RSI 훅 올라가고 시그널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다 롱으로 올라가서 고야라인 꼭대기 고야라인 홀딱 위에 저 어디쯤 있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개수의 포인트죠. 근데 올라갔어. 근데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RSI가 툭 떨어지면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사실 한눈으로 딱 보기에는 밑으로 쑥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봤을 때 조금 떨어져 RSI가 더 많이 떨어져. 얘는 조금 아주 더 조금 떨어져. 얘는 더 많이 떨어져. 그럼 추세가 바뀔 수 있나? 이때 들어가면 되나요? 안 돼요. 야수의 심장이고 뭐고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척 하다가 홀딱 올라가면 어쩔 건데요. 아무도 모르는 트레이딩 시장에 내가 짐작하고 예측해서 내 맘대로 들어가는 건 뭐 해도 되지만 굳이 시대를 잃을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세들을 잘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거는 거의 다 파악을 하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따 한 장을 더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RSI가 이제 롱만 표시되는 거고 시그널과 RSI가 롱만 표시되는 겁니다. 근데 롱인 코인의 개수를 표시하고 그때 당시 337개였거든요. 그 중에 RSI가 올라가는 것이 200개, 시그널이 올라가는 게 100개에서 150개 이 정도면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된대요. 이건 구주보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썼고요. 또 RSI가 200개가 이게 롱이 표시가 안 되겠죠. 그죠? 롱만 표시하는 거니까 시그널이 200개 이하.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내려오는 포인트면 이제 장은 내려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추세 땡겨보기 우리 어제도 계속 했어요. 그죠? 고라인 필터에서 프리미엄 밑에 변동 시그널이 플러스가 많은지 마이너스가 많은지 매 시간 50분에서 55분 정도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 거를 내가 만약에 예측해봐야 된다면 다음 시간에 내가 트레이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매 시간 50분에서 55분에 그걸 확인을 하세요. 바이낸스 멀티 차트 왜 저희 거는 3분에서 한 5분 정도 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멀티 차트 다 그 세팅되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캔들이 고야라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고야라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게 빨간색이 마지막인지 파란색이 마지막인지 얘가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S인데 S면 고야라인 밑에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갑자기 고야라인 가까워지면서 장대처럼 이렇게 훅 쏘고 있어. 그러면 다음 시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고야라인은 강력한 지지고 저항이기 때문에 맞고 내려올 수 있고요.
거기에 아마 엄청난 며칠 전에 그 고래가 몇 개를 팔아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왜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의 얘기를 제가 이제 몇 개를 들어보니까 뭐 몇 개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되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고래 지갑에서 얼마가 다 매도가 됐대.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직도 이게 위험한 게 그 지갑에 또 몇 개가 있대요. 아직도 꽤 많은 양의 그 비트코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그 고래 한 마리가 흔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시황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뉴스라던가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그널이 주는 거를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S일 때 내가 무슨 고래가 뭘 팔았는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근데 S면 밑에서 뇌동매매 아니지, 역추세 매매 할 필요 없잖아요. 움푹 패였어. 왜냐면 고래가 팔아대잖아요. 그래서 로켓까지 쏘고서 막 이 난리를 쳤는데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움푹 패인 L이다 이러고서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날 당장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팔고 10분 있다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우리가 레버리지를 많이 쓰진 않지만 그 심리를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 예측된 어떤 일들, 금리 발표라던가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이런 나와 있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민감해야 될 건 시그널이다. 그렇잖아요? 시그널을 보시고 시그널대로 매매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해야 될 때, 좀 조심해야 될 때 그것들을 조금 유념하셔서 보신다면 별로 그렇게 마이너스 날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 10분에 고야 라인 차트 보시는 거, 텔레그램 알람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에 오죠. 5분 정도 안짝으로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알람까지 확인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저희 봐야 되죠. 첫 번째 고야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 세 번째 라인 차트 라인 차트 보시고, 네 번째가 비트코인 이제 봐야 돼요. 큰 흐름을 봐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이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이렇게 우둔하게 생각을 했냐면, 저점과 고점을 매일매일 브리핑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김선미 아이어가 저한테 비트가 내려가는데 그거 사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침 브리핑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이제 다음 차트에서 알려드릴 건데, 자, 이렇게 있으면 비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비트는 무슨 시그널이에요? 맞아요, S예요. 고혈압이 밑에 있고 옆배열이고, 뭐 여기까지 안 왔더라도 여기에요. 여기라고 칠게요, 가격을. 그러면 다른 애들은 대부분 S겠죠, 그죠? 앞에서 특히나 장대 음봉을 쏴버렸어. 그러면 대부분은 고혈압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왜 속 없는 것들 하나씩 있죠, 왜? 막 열심히 내가 찾아야겠다 필터를 열심히 했는데 때마침 저기 있던 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애가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얘는 S인가? S일까요? 갑자기 고라니 살짝 뚫었어. 그럼 이제 뚫고 내려가나 보다 막 이랬어요.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갑자기 비트가 여기서 갑자기 통 치고 여기 지금 섭선까지 왔다 갔어요. 그럼 걔는 와르르 무너져요. 고라니 가까이 왔고 비트 큰 물살이 그냥 이렇게 그 뚱뚱한 여자 하나 이렇게 딱 물살이 확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마이너스예요. 레버리지 많이 쓰면 그 자리에서 청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 지금 와 있어요. 이미 비트는 고점에 거의 이제 끝까지 왔어. 근데 그럼 아까처럼 속이 없는 것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비트가 이렇게 통 치고 올라가니까 갑자기 톡 올라갔어.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맞고 떨어지는 이 꼬리 밑으로 있는 어떤 라인쯤에 얘가 걸어서 다른 그 속 없는 하나를 그랬으면 맞고 떨어져서 또 롱 걸었던 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비트는 정말 가장 큰 그림이고, 그래서 비트를 하나를 꼭 창을 띄워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을 하나 꼭 띄워놓고 밑에 내가 보고 있는 애. 그래서 어떤 때 지금 이제 제가 집에서 양쪽에 모니터 큰 거 2개 놓고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 하나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거 여기 딱 해놓고 여기다 놓고 비트 여기다 끼워놓고 됐고 여기다 놓고 와 이제 대박이다. 왜 같이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똑같이 비트가 톡톡톡 그리고 톡톡톡 올라갔다 갑자기 톡 빠져요. 훅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너무나 똑같이 이 물살이란 말이 맞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반드시 보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한번 꼭 보시면서 트레이딩 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코인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고해라인 기울기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라인 차트, 그 다음에 스마트, 프리미엄까지 다 같은 시그널이 있는 애로 찾으시고요. 매 시간 3분에서 5분 사이에 오는 그 텔레그램을 꼭 확인하시고 같이 있는 거, 뭐 처음에는 프리미엄 알람 해가지고 L 또 뭐 밑에 RSI 뭐 이렇게 L 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알람 LL 또 L 이렇게 해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겹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중에 아직 겹치지 않았지만 아는 애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L을 보셨다면 골든 크로스가 언제 됐는지, 골든 크로스까지 되고 있는지, 완벽하게 꼬리가 완전히 이렇게 딱 겹치면서 크로스가 됐는지 또는 데드 크로스가 됐는지 확인을 잘 해보시면 조금 확률이 높게 전체 추세가 간다는 가정하에 같은 라인의 모양새 L, 뭐 S 같은 그 시그널을 찾으신다면 승률이 되게 높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하기 진입은 포지션이 깜빡이는 고야 시그널에서 하시고 가격은 고야 라인 가격, 고야 있는 가격으로 하시고 익절은 1.2%, 손절은 시그널이 변경이 되면 미련 없이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트레이딩 순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야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 그 다음 라인 차트 보시고 전체 추세 확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의 어떤 방향,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체크해서 내가 쓰고 만약에 쓰지 않으신다면 그냥 이렇게 쭉 제가 이따가 트레이딩 뷰 저희 차트 보면서 그럼 해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똑같이 비트코인 지지, 저항. 그럼 그때 내가 비트코인이 지지면 바닥이니까 내가 숏으로 들어갈 건데 비트코인이 밑에 지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그럼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코인이 지지라고 걔는 브리핑 안 하지만 여기 이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간격이 있는가? 이건 좀 사실 좀 직감적으로 봐야 되고 많이 봐야지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트코인이 만약에 110에 있는데 롱으로 들어갈 만큼 조금 이격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약간 느낌적으로 비슷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히 고야라인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고야라인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바로 위에 저항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마저 체크하신다면 그래도 나쁜 트레이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격들 좀 보시는 거, 자로 재서 몇 프로 정도 차이 나는지 보시는 거. 그럼 좀 조급증을 없애려면 내가 실패하지 않는 트레이딩, 뭐 안 할 수 없죠. 100%일 수 없지만 내가 체크만 잘하고 들어가면 사실 너무나 완벽한 차트이다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순서. 또 나오네. 왜 이럴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일단 찍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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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서 꼭 보고 하세요. 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야라인 기울기를 확인하는 거. 기울기, 실시간의 추세 확인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내가 지금 들어갈 거면 뭐였죠? 하나? 맞아요. 멀티 차트. 아니야. 첫 번째는 변동 시그널 보시는 거. 변동 시그널 어디에서요? 퀘리스트에서 필터링 하시고 거기서 변동 시그널 몇 개인지, 오래된 건지, 그 다음에 얘가 같은 방향인지, 언제 또 확정이었는지 한 번 더 보시고. 왜 우리 매매일지 쓸 때 S2에 10HS 이렇게 쓰잖아요. 그 10H가 몇 시간인지 보시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된 애들은 어때요? 또 막 100시간 이렇게 된 애들은 또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보시는 것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는 건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추세 땡겨보기 하시면서 이게 바이낸스 멀티 차트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내가 지금 들어갈 게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것들을 천천히 해보시면은 트레이딩은 이제 뭐 해볼만 하실 겁니다. 1.2%에 익절하시고
시그널이 변경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잠깐 한 5분만 쉴까요? 제가 이제 전조 증상 할 건데 5분만 잠깐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